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지금 막 MF 케어 수업이 끝났고요. 오늘은 원칙이라는 책으로 독서를 하였고, 오늘 전체적으로 배운 내용 중에서 저에게 좀 와닿았던 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수화기의 정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이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수수께끼를 어렸을 때 참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친구들하고 아예 수학 수수께끼 책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그 스무고개라는 것도 있었고요. 오늘 그 수수께끼가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들었을 때 머리를 한 대 띵 맞는 기분이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삶 자체가 원래 굉장히 수수께끼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삶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생각보다 짧으면서 깊고, 근데 우리 수수께끼가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것처럼 쉬운 문제부터 내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거기에서 왠지 수수께끼 답이 알고 나면 굉장히 홀가분해지고, 그런 느낌이 우리의 삶하고 똑같다는 거를 듣고 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학의 정의를 우리는 그냥 문제를 잘 풀어서 정답이 딱 떨어져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수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학의 정의도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사고와 문제를 찾아서 답을 찾아서 가는 과정,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들으면서 우리의 원칙이라는 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원칙은 그냥 지금의 원칙도 내가 정하는 거였고 과거의 원칙도 제가 정한 거였는데, 과거의 원칙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 항상 정해진 길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저의 원칙이었다면, 지금의 원칙은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모든 것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교육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만약에 젊었을 때 제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사는 게 더 바빠서 다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제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가정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다는 거, 물론 수학에는 이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정답이 나오는 게 많지만, 요즘에는 수학 문제도 정답에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풀어가는 그 과정들의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무고개를 이렇게 풀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뭐 이렇게 힌트 달라고 하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도달을 하면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깊게 들어가다가 거기에 딱 답을 찾게 되면은 뭔가 해결이 돼 있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살아와 보니까 정말 풀리지 않았을 것 같은, 그리고 이거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이 접해져도 인간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일하면서 많이 쓰고 살아면서 제일 많이 썼던 게, 사람이 저질러 놓은 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런 말들을 하면서 풀이를 해 왔는데, 그 푸는 과정들이
해결해 가고 풀어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막막하고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두렵고 무섭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고 오늘 그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왜 보험을 드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맞는 것 같아요. 보험은 불안할 때 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가장 힘들 때 오히려 보험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계획적인 삶도 보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계획적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을 미리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또 이 원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 정답이 아니고 내일도 정답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오늘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내일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예전에는 수정해 나간다는 거를 제일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정했으면 그 길로 꼭 가야 되고 그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줄여야 되는 거고 그 해결할 때까지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낙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뭔가가 좀 이렇게 느려지고 늦게 해결이 되고 이러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모두 내 탓으로 많이 돌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겉은 평온해 보였지만 이 내면은 항상 불안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내가 깨어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음, 우리는 이렇게 작은 거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요즘에 제일 저한테는 큰 수학인 것 같아요. 어, 이 수수께끼, 수학, 이런 것들이 그냥 어,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냥 우리 수수께끼 할까? 아니면 뭐 숨바꼭질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모든 게 문제 해결 논리 다 연결된다는 게 정말 이게 머리를 한 대 띵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음, 이 확장된 사고와 그리고 삶은 가볍게 목적은 진지하게 살려면 풍미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도 살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예전에는 이 풍미를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즐길 수가 없었던 게 내 삶이 무거웠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TV 소리도 굉장히 싫어했고 음악 소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저의 이 삶이 무거운 저의 머릿속에 이렇게 맛있는 거라든지 뭐 즐거운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여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머릿속에 내일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 문제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결을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번아웃이 오고 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는 저를 위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항상 타인을 위한, 가족을 위한 문제 해결.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느라 저라는 사람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문제 해결들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떠나고 저만의 시간이 있는 단계에서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삶을 너무 무겁게만 살았기 때문에 이 갑자기
오는 것들이 이렇게 멈춰버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 공부를 통해서 이런 코칭 수업 이런 독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서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그냥 그 책을 읽고 리뷰를 하고 그리고 그게 깨달음을 그냥 가지고 뭐 정기전을 읽으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발자취를 따라간다든지 이런 식의 책을 읽었다면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책들은 정말 이런 깊은 철학책, 사고적인 논리 이런 책들인데 이런 블랙스완 이런 책들이 혼자서는 읽을 수도 없는 책이지만은 읽었다 그래도 검정색은 글자요, 하얀색은 그냥 백지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냥 이 문장만 읽혔는데 이제는 그 단어 안에서 내 삶하고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수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원칙에서 보면은 대략적인 삶과 불안정적인 삶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우리는 대략적으로 살아야 된다. 훨씬 더 그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고, 불완전한 삶 또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삶이 무거워진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티프레질에서도 나오지만은 비전과 그리고 이런 끈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안티프레질해진다고 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어, 제가 살아온 것과 앞으로 가야 될 삶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게 어,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은 그 단어에는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 정말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점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어떤 거든지 어, 그냥 지나쳤던 말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쉽게 지나갔던 말들이 지금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저에게 관점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중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 배울 때 우리가 먼저 문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문제를 경험하고 났으면 그 해결함,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라는 거를 먼저 수학책을 펴들었으면 수학은 이런 거구나,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하면서 이제 분수를 배워가고 뭔가 하면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답을 찾아가는, 문제를 풀어보고 뭔가 하면서 해결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공통된 경험들, 내가 이거 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 제가 그래도 인생을 좀 살아왔기 때문에 나이가 뭐 젊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은 60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 안에서 많은 변동성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에게 왔을 때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다양한 정말 많은 정보도 많고, 그리고 정말 가짜 뉴스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 돼 있지 않고 나의 관점이 없으면은 정말 많이 흔들리는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너무 넘쳐나는 이런 정보 때문에 내가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가지 않으면, 양면성이라든지 이런 변동성,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이 가짜 뉴스에 많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 여기서도 다 모든 것들을 믿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게 어떤 정보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너무 많은 정보가 진짜처럼 들릴 때 이거를 '왜 이럴까?' 생각을 해 본다든지, 그리고 항상 질문을 해 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불안전한 삶인데, 우리가 안전한 삶을 자꾸 꿈을 꾸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사고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잘게 잘게 틀려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이 경험을 쌓아보다 보면은 어느새 그게 이렇게 하나의 점들이 연결이 돼서 이 채워지다 보면은 삶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음, 오늘 이 원칙이라는 내용에서 또 하나는, 이 원칙이 생기면은 나의 방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원칙은 어떻게 보면 틀 안에 가둬놓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 길로 가야 돼. 뒤돌아보면 안 돼. 수정하면 안 돼. 뭔가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그 딱 틀 안에 들어와야지 되는 원칙이었다면, 지금은 그 틀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빼내기 시작한, 이쪽으로 빼내서 그래 이렇게도 가봐, 이렇게도 가봐, 가다 안 되면 다시 이렇게 와, 가다 안 되면 오고, 다시 그 경험들이 또 모여서 그럼 훨씬 더 가는 게 좀 더 빨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빨라지고, 이러다 보면은 나의 방향이 명확한 방향성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또한 지금 이런 코칭 수업, 이런 교육을 작년 제가 PCM은 7월부터 듣기 시작했고, MF 케어도 7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벌써 10개월이 이제 돼가고, 1대1 코칭은 한 8개월이 돼가는 것 같은데, 제 스스로가 이 기간 동안에 제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정말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못 알아듣고 어 그냥 독서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뭔가 질문이 들어오고 뭘 자꾸 이렇게 양면성을 보라 그러고 이런 방향성을 정하라고 이럴 때 많이 힘들었어요. 왜?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책의 내용을 풀이를 해주고 나면은 항상 멍 때렸거든요. 왜? 어떻게 이런 책을 이렇게 풀이를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제가 노트를 적고 여기 유튜브에 전달을 하려고 해도 적었던 내용들조차도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저에게는 낯설었기 때문에. 음, 제 삶이 그런 삶을 살아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단어가 나의 삶의 접목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나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항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그리고 누구의 뭐 자식, 그러니까 나 자체 정병님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기,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참 많이 낯설었던, 나의 이름 병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나에게 불러주는 게 그 정도로 낯설었는데, 지금은
제가 주체가 돼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고 오로지 나 정병님이고, 누군가의 삶에 누구누구의 어, 누구누구의 딸이 아니고 나 정병님, 누구누구의 언니가 아니고 나 정병님, 이제 이런 것들이 저에게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하는 이런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그분들을 저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아,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뭐 아내분, 그러니까 사모님, 사장님, 뭐 이런 이렇게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도 조금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불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내 안의 거를 꺼내다 보니까, 이렇게 꽁꽁 숨어 있던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처음에 나올 때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꺼내기가 힘들었고, 근데 이제는 꺼내고 나니까 제가 엊그저께 챗GPT한테 우울증 테스트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만성 우울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약도 먹었고 이랬는데 9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번호가 매겨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0, 1, 2. 그런데 다 0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아, 이제 제 안에 게 다 나왔구나. 그리고 제가 또 그 상담받고 정신과, 그 신경정신과 다녔을 때 그 문항 조사라고 있어요. 쓰는 거를 제가 그거를 원래 복사를 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가 한 500 문제 정도 돼요. 그 문제들을 쓰면서 어 예전에 그걸 씀으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 암벽주의를 꿈꾸고 있고, 항상 이렇게 무기력하고 그런 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어, 정말 삶의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앉아서 말을 할 때도 어, 이 안에 불안한 게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불안한 거는 똑같이 남아 있어요. 불안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뭐 무서울 때도 있고, 이렇게 현실이 지금 막 이렇게 이렇게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있지만은 그게 예전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이 아니고, 아, 이거를 어떻게 이제는 어떤 게 닥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는 음, 많이 꾸물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꾸물거리는데 그 시간의 여유를 제 스스로가 찾아간다고 할까요? 전에는 딱딱딱 그 시간이 맞아야 됐었고, 누군가가 어디 예를 들어서 예약을 했는데 저는 항상 5분 전에 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캔슬을 한다거나 뭔가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유연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가 약속을 어기면 그 다음에 한 3번 정도까지도 어기고 이러면 서서히 멀어졌다면, 지금은 뭐 그 사람이 그러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아, 삶은 많이 가벼워졌고, 대신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아직은 제가 어떤 방향,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는 이 가다가 안 되면 돌아오고 가다 안 되면 돌아오지만은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 단지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다가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저의 목적은 진지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에세은 대표님께서도 그랬거든요.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키워드를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근데 그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이 키워드라는, 이 키워드가 저는 하나의 글귀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목적을 진지하게, 삶을 가볍게 가려면은 이게 한꺼번에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다 보면은 가볍게, 그리고 진지하게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업을 끝나고 나서, 오늘은 이 말을 전달을 하고자 하는 저의 생각이 어떤 건지는 제가 알겠는데, 단어들이 지금도 아직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명확한 거는, 여기에서 오늘 그랬거든요. 가장 결론은 현명한 선택, 현명한 결정. 네. 그리고 극단적으로 투명해야 된다는 거. 극단적으로 투명해야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투명하게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투명성을 왜 저래, 저 사람 이래도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가다 보면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많아야 된다는, 비전이 많다 보면은 이 끈기 있게 갈 수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진지하게 가다 보면은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안 해본 것들을 많이 지금 시도해 보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인스타그램도 혼자서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어떤 목적을, 큰 목적을 진지하게 이건 두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소용없어. 그런데 남들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 그리고 그거 힘들기만 하고 별로 소용이 없더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실은 그거는 저는 해보지 않았던 이유가 두려웠기 때문에 안 해봤거든요. 왜? 인스타그램을 만들지도 모르고 올릴지도 모르고 그걸 배워야 되는데, 벌써부터 배우기도 전에 두려웠거든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적어도 올리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블로그도 어떻게 써야 되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다. 이 하다가 해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그래 이거는 별로 진짜 효과 없네, 그거를 내가 느껴봐야 되겠다. 남이 느낀 거를 내가 느낀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 거절이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해보지 않은 것들, 실은 해보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거절이 아닌, 해보지 않은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거 정도는 해보고 싶은데 두렵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이런 내 안의 거절 때문에 시도를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일단은 시도를 조금씩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안의 거절을 조금씩 이렇게 던져보세요. 나는 이거 공부하기 싫어, 안 돼. 그리고 나는 책을 읽으면 졸려서 안 돼. 그리고 우리 이렇게 나는 요즘에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뭔가가 시도를 자꾸 해보니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지? 그러면은 아, 다들 나는 그렇게 복잡하게 살기 싫어. 나는 내가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아예 시도조차 안 해.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말 들으면 그래, 맞아. 아유, 복잡하게 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웃음이 나와요. 왜냐면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그런데 그거는 내 안에 두려움과 거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이제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영원히 모르다가 우리는 대체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본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거절이 뭐가 있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세요. 감사합니다.